허가를 했겠죠. 이대로 가겠습니다라고. 네. 근데 본인도 얘기했죠. 서울연구원의 의견대로 도시계획을 짜겠다. 서울연구원. 이거 부동산 투자하면서 서울연구원을 모른다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고, 인천에도 인천연구원이 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2040 도시기본계획을 발표를 했지만, 네. 이제 칼럼도 쓰고 블로그도 발행을 했지만 사실 별로 바뀐 게 없다. 우리 서집단 회원들은 원래 알고 있던 대로 제가 가르쳐드린 공식대로 그냥 계속 투자하시면 된다. 근데 비욘드 조닝이라는 게 하나 생겼다. 그러면 이 바뀐 부분을 통해서 새롭게 기회를 부여받을 땅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 테스트 어디다 할까요? 서울 내에서 하겠죠. 제가 볼 땐 서계동 그리고 창신동이 유력해 보인다. 네. 아파트는 잠실주공 5단지에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 네. 예, 그래서 네. 이런 거 보면은 우리는 딱 이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야, 역시 이제 두바이처럼 한강변도 고층 건물이 이렇게 지어지겠구나. 이거 허더슨 야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 허더슨 야드를 또 이렇게 보시면 뭔가 고밀도로 건축되는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엄청난 저인용 부지였어요. 그러니까 슬럼가, 대표적인 슬럼가. 칼럼에 네. 한번 썼죠. 네. 서집단에다가 이거 검색하면 나옵니다. 네. 자, 그렇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시간이 지나면은 다 이제 검증이 되겠죠. 네. 검증이 될 건데, 이번에 잠실주공 5단지가 승인을 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네. 임대는 더 늘어났다. 네. 예. 그걸 봤을 때 상향은 해주되 그냥 막 해주지 않는다. 예. 네. 오히려 그 조합에서는 조합장 잘라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걸 왜 받아들였냐. 임대 더 늘어났는데. 그리고 음마 아파트는요, 잠실주공 5단지 좀 더 버티지 바보처럼 그거 왜 수락했냐. 지금 그런 입장이죠. 예. 네. 결국은 권력자가 계속 괴롭히면은 해당 단지는 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것도, 예, 네. 제가 볼 때 이거 잘 받았어요. 예. 이것도 크게 보면 비욘드 조닝의 개념을 그대로 도입한 거죠. 그대로 도입한 네. 거죠. 엄보랑 상관없고, 그리고 저밀도로 지어야 하는 그런 그 한강변은 낮게 짓겠다. 낮게 짓겠다. 그리고 업무와 상관이 네. 있는 이 역세권과 가까운 곳은 높게 지어서 임대 빵빵하게 집어넣고 일자리 집어넣겠다. 네. 그래서 그 서경파파님이 35층 제한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그렇게 유효하죠. 예,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거는 서울시장이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건 서울시 의회의 조례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또 심지어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여건이 그 강력한 후보인 그 후보가 용적률 500% 그 얘기를 했을 때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히려 반사했는데. 네, 맞아요. 속된 얘기로 반사를 했는데 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 같다.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너무 고밀도로 지어지게 되면은 도시 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개념을 안 쓰겠다고 자, 그렇게 그럼 얘기했죠. 여기서 네. 하나. 과연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 짧은 기간에 이거를 다 공부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의견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의견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누구의 의견일까요? 이거 서울연구원의 의견이에요. 네. 서울연구원의 대한민국 최고의 석학들, 도시공학의 최고의 석학들의 연구를 오세훈 서울시장의 브리핑을 받아서 허가를 했겠죠. 이대로 가겠습니다라고. 네. 근데 본인도 얘기했죠. 서울연구원의 의견대로 도시계획을 짜겠다. 서울연구원. 이거 부동산 투자하면서 서울연구원을 모른다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고, 인천에도 인천연구원이 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네. 인천 재개발 관련된 연구가 다 돼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인천의 A구역은 재개발 사업성이 좋지 않다. 인천의 B구역은 재개발 사업성이 좋다. 뭐 그런 게 다 분류가 돼 있어요. 네. 이 원문까지 다 면밀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 연구된 논문대로 인천 재개발 사업 속도의 서열화가 되고 있어요. 그대로. 네. 예. 네, 그러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었다면, 특히 그 비욘드 조닝이라는 개념이 나왔을 때, 그것도 얼마나, 그러니까는 그게 브리핑 자료를 만들었을 때도 서울시 그 담당 공무원이
고심을 했을 거예요. 이거 분명히 사람들이 그냥 간과할 거고 크게 뭐 중요치 않게 여길 거고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여기 이 비욘드 조닝이란 개념을 정확하게 알았으면은 이것만 가지고 빠삭하게 1시간 이상 아니면 2시간 이상 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거 대부분이 해석이 어떻게 하냐면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는 너무 선진국의 모범 사례를 우리가 무리하게 대입하는 것 같다. 이거 현실성 없는 주장이다. 내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 되려고 이상한 거 하나 집어넣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할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컴팩시티도 외국의 사례를 적용한 거죠. 저희형 네, 묘지를 개발하겠다. 네, 근데 컴팩트시티 개발이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네, 잘 되고 있고 오히려 슬럼화된 지역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개발을 하느니 어떻게 되죠? 주변의 아파트들 가격도 같이 올라주죠. 네, 우리 동네 부끄러운 지역이 좋은 지역으로 바뀌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록 예산은 많이 투입되고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뭐 대한민국도 선진국이니까 이런 시도를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그리고 서울이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전국의 일자리 개념인데 네, 사실 그렇잖아요. 일자리 가장 대한민국에서 많은 동네가 어디야 하면 다 서울 얘기하죠. 예, 네, 이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럼 이런 좋은 땅에 왜 주거지를 짓냐고요. 제 말은. 네, 말도 안 되는 거. 이 좋은 땅, 일자리를 많이 확보를 해야지. 이 좋은 땅에 왜 아파트를 짓느냐.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뿐만 아니라 2030 서울시 생활권 계획. 어쨌든 서울의 도시계획은 서울 인구를 최대한 줄이고 이 네, 줄이는 작업을 어디다가 지금 하고 있죠? 경기도의 신도시를 계속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거지는 원래 서울의 베드타운이었던 서울 사이드 지역까지도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서울의 베드타운을 어디다가 만들었냐? 경기도로 확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거점 소개한 걸 보면 서울 그리고 수원 인천 이렇게 거점을 같이 연결해 놨거든요. 네, 뿐만 아니라 이제 경기도의 소위성 도시들도 각 거점으로 지정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서울시가 무슨 예산이 많다고 경기도까지 챙긴다? 그게 아니라 서울은 일자리 중심을 세팅하고 원래 서울이 갖고 있던 베드타운의 기능은 의정부가 가져가라. 남양주, 하남이 가져가라. 구리가 가져가라. 뭐 인천이 가져가라. 수원이 가져가라. 동탄이 가져가라.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네. 이걸 잘 우리는 흐름이 바뀌고 있다라는 걸 잘 봐야 됩니다. 사실. 예, 우리가 그 흐름이 바뀐다고 하는 거를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35층 높이 기준 삭제 이것만 보고 특히 초기 재개발 구역 중에 1종, 2종 그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특히 저희를 싫어하신 분들이 야 이제 35층 높이 기준 삭제 이거 서집단 애들 이거 틀린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실 텐데요. 네, 절대로 네 그러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부딪혀 보시면은 결말이 날 것 같은데 예, 35층 높이 기준 삭제했다고 해가지고 구릉지에 있는 그런 지역이 막 50층, 60층, 70층, 뭐 100층 이렇게 짓는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 이미 답이 나왔어요. 이게 딱 있는데 사람들이 집단 난독증이 있는 것인지 이 그림은 그냥 간과하고 무조건 두바이처럼 높게 높게 이렇게 짓는다고 좀 많이들 착각을 하시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은 지천과 한강이랑 가까운 쪽은 여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활용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조건 저밀도로 가고 그 다음에 주거지는 그래도 양호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야 되니까 적당한 높이 이렇게 하고 업무 쪽은요? 무지 높겠죠. 이런 개념. 그 잠실주공 5단지가 딱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는 15층, 그리고 여기는 30층, 여기는 50층. 그러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35층 기준이 삭제된 거지 용적률 총괄로만 본다면 35층이 그대로 유지된 거예요. 네, 맞죠. 네. 조산모사죠, 조산모사. 한마디로. 부산모사인데 네, 잠실주공 5단지는 어쨌든 요번에 승인을 받고 임대는 더 늘었다. 네, 그거고 기존의 1종이나 2종 7층 주거지 재개발 구역들 뭐 이런 구역들이 네, 이제는 우리도 다 잘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참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투자를 책으로 배워서 잘 모르는구나. 경험이 일천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네, 원문을 항상 봐야 돼요. 원문을. 예. 네, 그럼 이제 인플루언서들은 왜 이거 가지고 호들갑을 떨까요? 이걸 선동을 해야 기존의 한강변에 신축 빌라 지분 쪼개기 위한 본인들의 매물을 팔아제낄 수가 있으니까. 네, 네. 그쵸. 네,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인플루언서들이 선동을 해야 기존에 본인들이 보유한 매물들을 떠넘기고 나올 수가 있으니까. 네, 혹은 그쵸. 본인들이 매물을 팔아서
커미션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 잘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서집달 회원분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자, 그럼 2040 서울 도시기본 계획이 나왔고, 비욘드 조닝 같은 핵심 이론이 나왔는데, 그럼 이제 서울의 도시계획은 지방으로 퍼진다고 했는데, 그럼 이제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비욘드 조닝은 다른 기타 지방 도시로 또 퍼질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여쭤보셨는데, 저는 있다고 보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서울시는 최근 흐름에 모아주택 사업을 하죠. 모아타운 사업을. 근데 최근에 경기도와 인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국토교통부와 함께 콜라보를 맺어서 소규모 주택선도 관리 사업을 하겠다. 그게 뭐죠? 국토부판 모아주택이에요. 그게. 그쵸. 예. 그 말은 국토부와 함께 한다는 건 뭐죠? 국토부의 예산을 받아서 하겠다. 예를 들어서 인천의 예산 플러스 국토부의 예산을 받아서 국토부판 모아주택을 인천에다 하겠다는 뜻이에요. 모아주택이 나오자마자 인천과 경기도에서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욘드 조닝은요? 똑같이 따라해요. 똑같이. 만약에 이거 성공한다면. 이 성공 여부는 6월 서울시장 이제 지방선거 이런 게 있죠. 거기서 이제 다시 재선이 되겠죠. 우리가 집단 관계에 빠지지 말라고 저희가 심신당부를 하는 걸 하나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올린 건데, 이게 그 이촌 한강 맨션을 이렇게 재건축하겠다고 지금 조합과 그리고 GS건설이 이런 조감도를 새로 뽑았어요. 그 35층 룰이 깨질 수 있다라는 그런 보도 자료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해서 해당 매물에 가격을 올리는 거죠. 사실 작전 치는 거예요. 작전 치는 거죠. GS건설이 이걸 알고서도 했을 가능성이 있고, 알고서 했겠죠. 몰랐다고 하면은 GS건설은 스스로의 무능력함을 인증한 겁니다. 이거 알고 했어요. 알고 해서 해당 단지의 시세를 띄워서 사업성을 더 좋게 만들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본 인플루언서들은 이것도 이용해 먹어야 되잖아요. 자, 저 이촌동에 저렇게 짓는다. 우리가 원래 지금 하고 있는 자양동의 땡땡 구역 신축 빌라 지금 사야 된다. 5억이면 거저다. 한강변 아파트인데 사라. 저기 합정동에 땡땡 초기 구역 이 신축 빌라 사세요. 6억이면 거저입니다. 68층 이런 건물 딱 보여주면서 우리도 이런 아파트에 살 수 있다. 5억으로 50억이 될 수 있는 곳 하면서 이거 딱 보면은 눈 돌아가실 텐데 이거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조감도를 또 자세하게 보시면 우리 잠실주공 5단지 이렇게 좀 봤잖아요. 잠실주공 5단지 보시면은 그 한강이랑 가까울수록 더 낮아지는 스카이라인인데 이거는 일찌감치 한강이랑 가까운 쪽에 스카이라인인데 높죠? 이걸 만약에 서울시에서 인허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겠죠. 다른 구역들. 서울시청으로 그냥 뛰어갈걸요? 그거를 저희가 왜 또 그런 얘기를 하냐면, 고층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조합원으로 채우게 되면 조합원들은 한강뷰를 보겠죠.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요, 얘 때문에 저 멀리 남산 보이시죠? 남산을 못 봐요. 뷰가 다 막힌다고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한강이랑 가까운 쪽은 오히려 저층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업무랑 상관 있는 지역은 고밀도로 지을 수는 있는데 이촌동이 업무지구예요? 또? 어떠한 명분도 없죠. 그래서 이촌동에서 지금 인허가가 지난 4, 5년간 단 한 건도 잘 나온 데가 없잖아요. 사실. 이거를 그대로 강행하고 이거를 그대로 고집하는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나온다면은 진짜 지지부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연계해서 매물 파는 사람들은 진짜 떼부자 될 것 같아요. 그쵸. 한번 진짜 여러분들이 저희 말이 맞는지 그 사람들이 말이 맞는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원래 인터뷰를 한번 보세요. 68층에 대한 그런 언급이 나오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68층 충분히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뭔가 회피하고 피하는 듯한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걸 한번 좀 잘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내가 광기에 빠져서 투자하면 안 돼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실 나중에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분이어서 최대한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을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어느 한 지역에 특혜를 준다? 본인 정치 인생에 굉장히 치명적인 오점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명분을 중시할 거예요. 좋아. 아까 그거
그 다시 한번 보여주죠. 68층. 만약에 네. 이 68층을 짓는다면 이러면 허가가 될 수 있어요. 이 높은 두 개 동은 싸그리 다 임대 아파트로 만들고 해당 조합에서, 그리고 요 뷰가 좋은 곳도 임대 아파트로 만들고 저 뒤쪽 일부 낮은 층을 원주민이 받겠다라고 하면은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이런 공익적으로 부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걸 발표하는 순간 서울 시민들이 그래 저 정도 양보를 한다면 이해해주지라는 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고민을 해보겠는데 그것도 100% 확신해서 승인을 해줄 가능성 별로 없어 보여요. 이거 되게 위험해요, 사실. 네. 게다가 이러면서 대형 평수로 싹 다 바꿔놨거든요. 혁신 건축이라고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이 아파트의 35층 룰 철폐 이 흐름의 기세를 타서 이 아파트의 시세를 띄워주기 위한 그런 수단에 지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이거는. 그런 거예요. 이게 비즈니스고, 자, 마무리 정리를 하자면, 네. 여기 서울입니다, 서울. 부산이면 행정을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 모범이 돼야 되는 서울특별시예요, 서울특별시. 그렇기 네. 때문에 비록 지방자치단체지만 중앙정부에서도 행정을 어떻게 하나 쳐다보고 있는 동네란 말이죠. 네. 저런 식으로는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설령 저런 식으로 되더라도 엄청난 공익적인 명분이 있어야 돼요. 여의도 시범 아파트를 50층으로 지으려고 하는 이유처럼. 네. 이거는 뭐 칼럼 서집단에 들어가셔서 칼럼을 보시거나 제가 이번에 쓴 책을 보시면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네.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